안녕하세요. 서울무용센터 매니저 정경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서울국제안무 워크숍 커넥션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무용센터는 2017년부터 진행한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을 줄여서 시쿠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제목을 시쿠 커넥션으로 명명하게 되었고요. 2020년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은 참 이렇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재 진행 단계까지 우여곡절이 좀 많네요. 오늘 저희 커넥션 진행하는데 천둥 번개 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진행하다가 저희가 깜짝 놀라면 천둥 번개가 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준비 단계부터 저희가 예년처럼 100%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는 진행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13개 프로그램 중에 3개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또 3개 프로그램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딱 이틀 지나고 19일부터 저희가 2단계,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댄스 필름 같은 경우에는 실습, 실기 수업이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추후에 일정을 연기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워크숍을 준비해 주신 저희 강사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접수자 그리고 실제 수강생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국제안무 워크숍 이번 주, 저희 첫째 주 어제까지 진행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워크숍 진행 내용, 워크숍 참여자분들과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진행 방식은 사회를 보고 있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수업을 진행하신 저희 강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워크숍 참여자분들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구 커넥션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도 받을 건데요.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 열어놨으니까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넥션 마지막 부분에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진행한 프로그램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요. 양은혜 선생님과 김봉수 안무가님께서 안무하기와 글쓰기 워크숍을 오프라인으로 기획을 했던 걸 급박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곳 현장에는 못 오셨는데요. 좀 이따 화면을 통해서 뵙게 되실 텐데 무배 조용준, 손민선 선생님께서도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계시는 수엔치 안무가님께서는 온라인으로 댄스 오브 뉴 미디어 아츠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장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표기, 물질, 서명, 저항과 넘어섬 사이에 춤추기와 글쓰기의 저자이신 가브리엘레 브란트 슈테터 교수님의 인터뷰를 손욱주 공연학자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두 분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서울국제안무 워크숍 담당자인 저희 서울무용센터 김다일 주임이고요. 그리고 서울국제안무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자문을 맡아주신 양은혜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분이 김다일 주임이고 어느 분이 양은혜 선생님 세 분이시죠? 네, 이분께서 양은혜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김다일 주임입니다. 네, 두 분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2020년 주제가 어떠한 주제였는지, 그 주제가 또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획할 때,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분 편안하게 두 분 적당히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도 작년, 예년과 다름없이 상반기에 준비를 해외 안무가들을 여러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해외 안무가들이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럼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현장 무용계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자,
평론가, 예술가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하게 되었고 마침 그 시기에 양은혜 기획자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럼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이제 기획이랑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반적인 틀을 잡는 걸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은혜입니다. 저는 스튜디오 그레이스라는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레오그래피 뷰라는 출판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주로 공연, 전시, 출판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요번에 이제 서울무용센터 국제안무 워크숍 함께 하게 되었었는데, 이 다엘 주임님을 저희가 5월, 4월 요때쯤 만나서 이야기를 우연히 나누다가, 요번 워크숍 기획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었고, 당시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매일마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극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 단체에서는 혹은 국립단체에서는 어떠한 이전에는 없었던 활동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페스티벌 측에서는 또 어떠한 대처들을 하고 있고, 또 신생 페스티벌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던 찰나에 요번에 이제 국제안무 워크숍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언택트라는 키워드 혹은 또 온라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다가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온라인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흔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안무 혹은 무용계 안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기획적인 측면에서 더 찾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이제 센터분들과 제가 함께 느끼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좀 여러 안무가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다시 기획안들을 정리해 가면서 요번에는 안무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현재 극장에서 이루어지던 공연이 온라인 공간 혹은 다른 매체로 넘어가면서 무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다른 매체에서 안무성과 신체성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안무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되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기획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경계에서 안무의 고유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국내 이번에는 이제 국제지만 국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에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해외 아티스트 분은 두 분이신 거죠? 가브리엘. 세 분. 네. 가브리엘레 교수님, 그리고 수인치, 그리고 엘리사 이렇게 세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국내 아티스트 분들이신데 이 그 고민이 일단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선례라는 것이 지금은 있을 수가 없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현재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국내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 안무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고민하고 풀어나가고 있는지 각자의 그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해 보고자 해서 이번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외가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외 아티스트의 그 비율을 줄이고 국내 아티스트 분들에게 좀 더 주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일 주임. 다 얘기 네. 하신 거죠? 네. 네. 저희 그 다음은 이제 공통 질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신 강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조영준 선생님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죠? 잠깐,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먼저. 은혜쌤 먼저 할까요? 아니면 네네. 수엔치 먼저 할까요? 지금. 순치? 네, 네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진행하신 조용준 선생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갖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스웬치 안무가의 댄스 오브 뉴 미디어 아츠 워크숍을 간단하게라도 저희 담당자 김다일 주임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워크숍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비디오 뒤에서 지켜봤는데요. 사실 이 워크숍은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원래는 스웬치가 한국에 와서 직접 워크숍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었고 하지만 못 오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온라인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흔쾌히 그러니까 실험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줘서 그래서 다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댄스, 춤과 뉴미디어 아트라는 주제로 했는데 스웬치가 뉴미디어 아트와 안무를 결합한 작업들을 계속해 왔었고 이거를 약간 입문자분들에게 소개하기에는 적합한 안무가라고 생각을 해서 섭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첫날에는 춤과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수엔치가 직접 아티스트로서 경험한 춤과 뉴미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간략한 역사들을 짚어줬었고 거기서 이제 약간 요약을 하자면 수엔치는 이게 뉴미디어 아트가 되게 명명하는 것들이 뭐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디지털 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하이브리드, 융합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거 다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왠치는 이게 어떤 용어를 쓰는지보다는 이게 새로운 현상에 다양한 이름을 붙이는 이 붙이는 모습 자체가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했던 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네, 그랬고 또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도 짚어줬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그 두 번째 날에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저희가 미리 수엔치에게 재료를 다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참여자분들한테 다 배포를 미리 워크숍 전에 다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그 카메라 옵스큐라를 직접 만들어서 얘를 야외에 나가서 한 30분 동안 영상을 정말 직접 찍어보고 그거를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같이 듣는 사람들과 줌에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그날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나왔고 그리고 뭐 되게 잘 하신 분은 음악까지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떠셨을지 참여하신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디스커션 파트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조금 인상 깊었어요. 수엔치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연 예술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몸과 기술의 관계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했고 근데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은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거죠. 이틀 동안 하는 하루에 3시간씩 하는 총 6시간짜리 워크숍이었고 뭔가 내용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그 깊은 토론들은 조금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되게 참여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분을 인터뷰를 하려고 모셨거든요. 이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기획된 워크숍은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워크숍이라는 포맷이 참여자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두 번째 날에는 그 키트를 미리 보내드리고 야외에서 실습을 해보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직접 모여서 같이 하면은 막 잘 만들기 어려운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조금 어려운 점으로 남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에 참여해보니 좀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이 워크숍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한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요즘 시대가 다 바뀌면서 연수나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전에 접해 봤어서 사실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첫째 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방식이기보다는 약간의 안무자가 강의하는 형태였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역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루즈해지는 약간 그런 흐름이 좀 안타까워서 이 첫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영상으로 제작한 부분이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도 하면서 좀 이런 거를 같이 사용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저희가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하면서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옵스큐라 키트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 이제 각자가 혼자서 해야 했고, 막 제작하는 과정을 또 그 수엔치가 얘기하면 또 통역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거꾸로 이걸 조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만약에 이게 제작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 막 그런 채널처럼 영상으로 조금 미리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상영을 했었으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수엔치가 이걸 왜 하는지 빛이랑 완전한 어둠 암시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각자가 할 때에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주신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요. 사실 저희도 이게 온라인으로 워크숍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전이고 실험이다. 그냥 이런 워크숍들이 앞으로 계속 돼야 한다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좀 더 보완하고 이제 앞으로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어서 네, 그래서 이런 피드백 너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 워크숍의 주제가 춤과 뉴미디어 아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워크숍에 참가하시게 된 것도 이 주제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일 테고, 그래서 이 워크숍을 듣기 전과 후에 어떤 생각들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또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인상 깊은 내용들이나 뭐 앞으로의 어떤 작업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있었을지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뉴 미디어 아트라는 거를 처음에 신청했을 때에는 하도 요즘에 막 AI니 이제 뉴 미디어 아트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되게 화두가 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이게 딱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선택해 갈 수 있었을 어떤 거가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굉장히 빠르게 현실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신체 직접 만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또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뉴 미디어 아트라던가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너무 낯설고 사실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 기계가 과연 인간의 고유한 어떤 것들을 정말 대체할 수 있어? 이런 예술을 정말 기계가 대처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고, 또 막 이렇게 줌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이걸 대신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조금 반감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 수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스웬츠가 이 미디어 아트, 이 미디어나 테크놀로지 자체가 이 공연 안에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무자가 어떤 것들을 시작하고 고민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이 어떤 장치들이 필요했었을 때에 그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도구로 사용해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되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도래하고 있는 이런 기술 시대에 막 자꾸만 이걸 배척하거나 너무 다르거나 어떤 기계라는 것과 사람이 되게 다르게 느껴졌었는데 이 안무자가 어떤 몸의 확장으로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시각을 되게 넓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어떤 정말 너무나 달라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인간을 뭔가 소외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언어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수혜치가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보여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그거를 또 그게 어떻게 사용해야 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에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전환이 됐었어요. 저한테는 어떤 기술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확장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그 뒤로 계속 좀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어떤 예술에서 보여주는 환상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증폭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그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서 워크숍을 끝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 다시 돌려보면서 했던 내용들을 신체 확장으로서 테크놀로지 기술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춤과 뉴미디어를 되게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무용과 테크놀로지 수평적인 관계로 놓고 본다는 얘기가 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인터뷰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진행되는 무용센터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신 강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준 선생님 들어오셨거든요. 실은 조용준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오늘 아빠가 되셨어요. 네. 조용준 송민서 선생님이 실은 목요일까지 워크숍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진행을 하시고 오늘 새벽에 갑자기 산기가 이제 있어서 병원을 가서 순산을 하셔서 지금 아빠가 되셔서 송민 선생님은 병원에 누워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조용준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지금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실 거라서 마스크를 쓰시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5개 드릴게요. 이건 저희 진행하신 묵이랑 저희 양은혜 김봉수 선생님 다 해당하는 공통 질문 5개 먼저 드리고 묵 별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요. 선생님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러니까 각자 진행하신 그 워크숍 내용들 간단한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선생님들 개별 워크숍에서 주제로 정하신 주제가 있어요. 그 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준비 과정 어떻게 준비하시게 됐는지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주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겪으셨어요. 저희가 이틀 오프라인 진행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저희가 10시 넘어서 특히 양은혜 김봉수 선생님은 1시부터 워크숍인데요. 저희가 10시에 저희도 통보를 받아서 10시 넘어서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틀 정도 참가자분들하고 만나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갑자기 온라인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장소에서 만남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워크숍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워크숍을 듣고 싶었지만 저희가 인원 제한을 했어요. 저희가 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수준으로, 아니 실은 3단계 수준으로 했죠. 저희가 모든 저희 차시별 저희 워크숍에 다 10명 이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공간을 폐쇄하라고 하니 그 인원 제한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다시 한번 무기력함에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코로나 이 현실에서도 워크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을 하면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간을 아예 외부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런 인원 제한과 일정상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선생님들 워크숍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만나서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게 또 생겼을 거고 선생님들이 또 전환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또 못하신 부분이 또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으셨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워크숍이라는 게 참여자분들도 분명히 얻어가는 결과물들이 있겠지만 진행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어떤 새로운 자극, 창작의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신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작업에 도움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 주제는 저희 서울국제안무 워크숍 대주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워크숍의 주제에서 질문한 그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공연이 실은 극장에서 다른 공간, 그리고 다른 매체로 전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무의 고유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밀하게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의 대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풀리셨는지 아니면 더 실타래처럼 고민하게 되신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너무 많죠. 공통 질문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브에 대한 질문은요. 무브이 진행한 워크숍이 파일럿 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 무브이 공연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을 저희 워크숍 참여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무브 공연은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온라인이라는 장소에서 만나다 보니까 비디오를 끄고 켜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공간이 열리고 닫히는 느낌이었는데요. 파일럿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과 후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산부인과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조용준 선생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네, 제 질문이 6가지라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난감한 표정이신데 그 중에서 해당하시는 것만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선생님.
네, 일단 저 오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첫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첫 번째 질문이요. 뭐 했냐 이런 거였죠? 간단한 소개, 네. 주제를 정하게 되신 계기가 아, 있는지. 네. 일단은 워크숍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의뢰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뭘 준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작업 안에서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워크숍 때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세세하게 뜯어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작업을 할 때 정말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뭔가,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정말로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보게 하는 뭐 그런 워크숍이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음, 그 온오프라인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 이틀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틀은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좀 다르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네, 새로운 온라인 워크숍이라는 걸 해보셨는데 그 경험에 대한 약간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온라인으로는 이 줌으로는 거의 계속 회의 같은 것들만 하다가 이렇게 워크숍을 긴 시간 동안 세세한 것들을 전달하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일단 오프라인으로 이틀을 했을 때는 저희가 준비한 것들과 관련해서 즐겁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일단 만나지 못하는 것들과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이지만 어떤 이 변해버린 매체 자체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사람도 앞에 없고 뭐 이렇게 얼굴도 작게 보이고 목소리도 이렇게 들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소통이 저희가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게 세 번째 시간 때부터는 뭔가를 같이 그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뭐 세세한 부분들을 더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세 번째 진행을 하면서 한 2시간 이후 지나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그 참여자들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밌고 좋은 방향으로 계란 문자가 네, 제 목소리 계속 들리시는 거죠? 잘 들려요. 아, 네. 저왜 안 보이지? 저 네,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이거를 반반 이렇게 경험한 게 되게 좋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매체에 적응하는 게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하는구나 뭐 이런 죄송합니다. 뭐지? 들립니다. 빠른 속도로 네, 적응한다는 것도 느꼈고 오히려 이 온라인으로 바뀐 거 자체가 저희 워크숍의 어떤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컨셉과 좀 더 어울리게 된 면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긍정적으로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선생님, 네, 혹시 또 그 다음 다음- 질문은 네.
그 워크숍이라는 게 참여자들도 참여하면서 얻어가는 게 있겠지만 실은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그 선생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 또 앞으로 작업에 선생님 그 묵 작업에 어떤 영향이나 도움이 되시는 점들이 있으신지. 네. 저희는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갑자기 변경되긴 했지만 네. 이거를 경험한 거 자체가 저희 끝나고 진짜로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 매체에 빠른 시간 안에 적응했고 우리가 이것들을 앞으로도 더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작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저희 작업을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로 이게 정말로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나 컨셉 정도를 설명할 일만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 하다가 이제 저희 자체도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작업 자체가 이 전 작업과 이번 작업과 이 다음 작업과 이 연결되는 그 고리 자체가 저희한테도 되게 잘 보이고 이 관련성이나 어떻게 생각들이 작업을 하면서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여자들과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좀 재밌는 생각들도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다 좋네요. 네. 사실 원래 그 선생님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네. 선생님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들어오시면 저희가 인터뷰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은혜 쌤이랑 봉수 네. 안무가님 네. 하셨던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고요. 아, 네. 네. 저하고 김봉수 현대무용 안무가하고 함께 안무하기와 글쓰기라는 워크숍을 4일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이 작업은 저와 김봉수 안무가가 작년에 그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조화라는 작품을 같이 제작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안무와 글쓰기에 대해서 이 두 매체를 좁혀가는 작업을 하다가 이번 워크숍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서 저희가 하고자 한 작업은 일종의 질문이었었는데요. 안무에 대한 글이 어떤 리뷰 혹은 평문 혹은 스코어 이상의 글이 될 수는 없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안무가 글이 되고 글이 안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었고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영감은 제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문학을 공부했었을 때 들었었던 질문으로 사실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졌었던 20대 초반 때부터 가졌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읽을 때 오감각을 이제 간접적으로 독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이 어떤 관객으로서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가브리엘레 교수님께서는 신체성을 글 쓰는 사람과 춤추는 사람의 그 어떤 움직이는 신체성으로 연결을 했었다면은 저는 어떤 글 자체가 어떤 퍼포머가 되고 이것을 글을 통해서 느끼는 독자가 어떤 신체성을 가지고선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묘사와 독자의 신체성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에서 사용하고 제가 찾던 레퍼런스들도 문학 쪽으로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안무에서도 어떤 저만의 고립된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좀 더 보편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김봉수 안무가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고, 김봉수 안무가 또한 작업을 할 때 어떤 글이 정리가 되어야 안무가 같이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글로서 정리가 됐을 때 안무가 정리되는 이 연결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됐었고, 그것을 움직임을 글로 변환시키고 글을 다시 움직임으로 변환시키는 작업들을 좀 레벨별로 단계를 거치면서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글과 안무의 갭을 좁히는 작업을 4일 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글에서의 플롯이 공간에서의 구성과 또 어떻게 맞닥뜨릴 수 있고, 배치를 통해서 이것이 또 어떻게 새로운 내러티브를 창출해내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지면이 무대였었고, 무대가 지면인 거고, 또 텍스트가 퍼포머였었고, 또 퍼포머의 움직임이 글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각적인 글쓰기를 넘어서 어떤 문장의 배치, 그리고 문장의 나열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장의 성격들이 나열되는지, 그리고 그 문장의 덩어리들이 또 어떻게 문단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문장이 가지는 운동성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와 안무가에게도 많은 영감을 줬었고, 오히려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여하셨었던 분, 처음에 그 대상을 무용학과 대학생들로만 좁혔었어요. 그랬었던 이유가 저와 이제 김봉수 안무가는 무용학과 출신이고, 저희가 이제 예고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는 어떤 실기 중심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안무를 하는 방식조차도 좀 어떻게 보면 졸업을 한 이후에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했어야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무용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좀 접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타겟을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이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무용학과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과목도 아니고, 또 무용학과 학생들에게는 어떤 관심사가 아무래도 무용수로서 훈련받는 거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가 좀 더 낯설었었던 이유일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뭔가 이러한 수업을 이번에 처음 개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이런 워크숍을 안 했었고, 처음 저희가 이거를 개설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성의 저조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참여율이 좀 저조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소수만이라도 가보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추가 접수를 받았을 때, 무용학과 대학생이 아닌 다른 이제 각각 다른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참여 신청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계속 타겟을 무용학과 학생들에게만 줘야 하는지, 이걸 열어야 할지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가 일단 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골고루 다양한 언어들을 여기에서 소스처럼 사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다 다른 분야의 분들이 이제 모여서 워크숍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전시 기획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무용학과 학생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연극과 무용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공통의 질문이 이 서로 다른 언어, 글과 안무, 움직임이라는 거에서 이것을 어떻게 언어화 시켜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어떤 접점에서 만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접점을 찾는 거에 있어서 다 다른 필드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접근 방식 또한 여러 이해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도 만족도가 높았었던 것 같고요. 뭔가 저희가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서 어리숙했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렉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영감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도 어제 워크숍을 마무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으로는 하루를 했고 이틀째부터 이제 4일째까지 총 3일 동안은 온라인으로 처음에는 오프라인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바로 전환을 하게 됐었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이 수업 워크숍 할 그 커리큘럼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좀 대안으로 이거 뭔가 좀 더 서브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당일날 이거를 바로 전환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더 뭐랄까 큰 어려움 없이 좀 전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는 저희가 어떤 게 달라졌었냐면은 일단 소통 수단이 뭔가 어떤 매개가 있어야 좀 쉬워지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여전히 몸 대 몸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연도 실제 봤을 때랑 이 공연을 영상으로 레코딩해서 봤었을 때는 에너지 전달이라든지 그런 현장성이라든지 그 진짜 관객과 객석 그 사이에 공간에서 흐르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스킵되는 언어들이 있는데 워크숍 또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국제안무 워크숍에서 일부 안무가님들은 이제 오프라인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제 11월쯤으로 연기를 하게 되셨는데 그분들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었고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몸 대 몸으로 하는 언어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가 뭔가 전달하려는 것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로 인해서 좀 더 소통이 원활했었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오프라인 워크숍이었었으면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활발했었을 것이 온라인에서는 뭐랄까 직접 어떤 간단한 태스크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었을 때 오는 소통이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온라인에서는 주체성이 각각 뭔가 관계성과 주체성 간의 그 균형을 좀 잘 맞춰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새롭게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온라인을 하면서는 영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3차원 공간에서 해야 하는 거를 이제 화면에 나오는 사각의 프레임, 모니터 프레임 안에서 구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용어도 장면인데 자꾸 화면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 안에서 연출하는 움직임들이나 언어들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화면 언어와 3차원에서 하는 그 언어와 소통 방식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이 컨택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니까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줌이나 이제 화상 채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려면 화면을 봐야 되는데 대신 그런 그분들은 저랑 눈이 안 마주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렌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서로한테 마찬가지다 보니까 내가 렌즈를 보면 상대방은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이러한 엇갈리는 컨택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재가 생기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안무의 고유성을 가지고선 요번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안무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철학적 사유처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어제 가브리엘레 교수님께서도 춤과 어떤 물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글은 지면 혹은 모래바닥 위에 글씨를 쓴다든지 물 위에 글씨를 쓴다든지 어떤 그 물질성과 만나는데, 몸이 그렇다면 춤에서의 물질성은 공간 안에 내 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기의 물질성 안에 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담기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언택트 되고 있는 상황, 서로가 컨택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몸의 경험들, 나와 댄서와의 같이 춤을 췄을 때 나와 댄서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스텝과의 공간, 그리고 그 객석에 있는 관객과 퍼포머와의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이 공간들의 그 경험들, 감각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몸에서 이 감각들을 계속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이 상황에서 뭔가 몸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엇갈리면서 공존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은 그냥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뭔가 집에 가면 이상하게 그 몸이 긴장하고 두려워했었던 거가 풀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이런 감각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상에서도 활동이 많아지더라도 이건 저희가 계속 잃지 않고 안무의 고유성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어떤 사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질문 제가 공통 질문 외에 제가 따로 김봉수 선생님하고 양은혜 안무가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두 번째 질문까지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김봉수 안무가님과 양은혜 안무가님께서 각각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안무악기와 글쓰기를 서로 다른 두 안무가님이 어떻게 좁혀 나가셨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김봉수 안무가는 계속 무용수로도 활동하고 안무가로도 활동하면서 계속 신체로 언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무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몸에 남아있는 어떤 그 무용수로 활동했었을 때 몸의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언어화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처음에는 이 커리큘럼을 짤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합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서로 각자가 짤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보자. 그렇게 하고 이거를 합치면서 우리가 워크숍 리허설을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보자라는 과정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김봉수 안무가는 안무가의 입장, 움직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업을 준비했었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워크숍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지금은 이게 많이 합쳐져 있어서 어떻게 조율했었는지, 어떻게 거리가 멀어서 가까워졌었는지는 사실 지금 하루 지났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너무 잘 합쳐졌나? 네, 잘 합쳐져서. 그래서, 김봉수 안무가님은 제가, 뭐랄까, 이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구성하는 것과 글을 구성하는 것과 또 안무가 입장에서 움직임을 뽑아낼 때 안무의 과정에서 이게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무용 대본을 썼었을 때 안무가한테 그 무용 대본 청탁을 받으면은 뭐 객관적인 정보들을 얻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용수가 그리고 몇 명이 출연하는지 그리고 어느 극장에서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느 정도의 그 인원이 성별의 비율을 가지고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딱 거기까지만 듣고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선 이제 무용 대본을 이제 쓸 때는 제가 이제 빈 무대를 상상하면서 이제 제가 안무가가 돼서 채워 넣는 작업을 글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글에서의 톤 앤 매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수집을 하거나 혹은 음악을 수집해서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보거나 들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 예시를 이제 김봉수 안무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보여줬더니 김봉수 안무가님이 본인이 안무할 때 작업 방식과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무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리고 글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방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방식에서 서로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글을 만들어내는지를 같이 이거를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단순 또 무용 대본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구성으로서 또 어떻게 재구성을 해서 일단 요 워크숍에서는 글 자체가 안무가 되고 안무 자체가 글이 돼서 저는 이게 그냥 한 장의 글이 아니라 어떤 책의 구성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서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 본인들의 이야기들이지만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마치 단편선처럼 엮여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또 구성력이 무대에서의 이야기들의 배치들로 인해서 또 어떤 좀 더 레이어 있는 구성력이 생기는지까지 간 거여서 그거를 계속 서로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서 의견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조영준 손민선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네. 서태리 선생님 지금 참여자 소감 말씀해 주시려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조영준 선생님이 좀 잠시 안 보이시네요. 네, 그러면 서태리 선생님 네. 소감 네. 들어보도록 안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아, 이제 보여요. 보여요, 선생님. 네. 뭐였지? 네. 태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인터뷰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우선 목소리 처음으로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처음 질문으로는 이 묵의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라는 워크숍을 어떤 계기로 신청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서울무용센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묵 손민선 조영준님 워크숍을 소개하는 단어에서 파일럿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2월에 졸업을 했는데 학교랑 제가 지금
새롭게 적응하는 공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때로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바라볼 때는 여러 딜레마와 아이러니들이 가득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적응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좀 비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가운데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배 워크숍은 이틀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틀은 온라인으로 갑자기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되게 첫날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공간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모이게 되었고 이게 공간이 달라짐으로써 따라오는 뭐 차이점이라던가 한계라던가 또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들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형준님이 그 얘기 해주셨는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또 어떠셨는지 조금 듣고 싶어요. 우선은 그 문자를 당일 아침에 받았어요. 당일 아침에 저는 정해져서 그게 12시에 문자를 확인하고 서울문화센터 간식이 맛있었는데 못 먹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이제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집 밖에 있었고 지금 사실 있는 것도 카페여서 이런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준비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무용을 전공을 했었어가지고 항상 훈련 받는 게 대면을 하는 거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대 위에서 내가 보여지고 뭐 그러기 위해서 실기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대면에서 배우고 대면에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비대면의 공간은 또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좀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혹은 내 뭐 행동이 오해를 부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됐었고 참여하면서 왜냐면 네 그랬었는데 그거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약간 솔직하게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더 커져서 몰라 이러고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워크숍을 지켜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오프라인에서도 되게 말을 다들 잘 해주시기는 했지만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낯설어서 말을 좀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만난 후여서 그런지 되게 각자의 작업에 대한 피드백들도 같이 나누시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네. 참여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무용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세 분이었고 다른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분들도 저도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가상의 작업을 만들어보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작업을 보고 질문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저도 그분들의 가상의 작업을 보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제 작업이 되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무용이 뭔가 무용으로만 존재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글과 그리고 연기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무용하는 사람으로서 무용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연기나
연극으로서 무용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러한 경험이 저한테 새로웠고 저의 작업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워크숍 전에는 좀 많이 작업에 대해서 불안했었는데 워크숍 끝나고는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제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형준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하셔가지고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아까 대답을 너무 막 이상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태린 씨가 잘 워크숍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저런 거 했어요. 네, 되게 다양한 배경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약간 그런 4일 동안 어떤 가상의 공연에 대해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되게 서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면서 시너지를 봤던 것 같아서 되게 저희가 국제안무 워크숍이고 무용예술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에 워크숍은 타 장르 예술가 분들도 오픈을 해서 이런 또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태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센터에서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참여자 소감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 안무학기와 글쓰기 참여하셨던 분도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네,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일정이 조금 생기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저희도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저희가 2월이면 3월이 괜찮아지겠지, 3월이면 4월이 괜찮아지겠지 해서 처음에 저희가 서울국제안무 워크숍을 기획할 단계였던 4월, 5월에는 8월에는 정말 괜찮아지리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설마 하니 10명이 하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정말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상상을 못했고요. 오늘도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 상황이라 제발 3단계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무용 워크숍이 실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진에서도 무용 교육이 과연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이런 주제로 저희가 자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면 막상 온라인 워크숍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실은 저희가 뭐 온라인 미디어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하지만 실은 준비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를 지금 당장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면 지금은 저희가 공간을 폐쇄해서 일반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지만 3단계가 되면 저희 직원들 또한 필수 인력 한두 명만 두고 저희 공간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이게 이제 이렇게 사는 게 현실이구나라는 실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팬데믹, 락다운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아까 태리님이 무용은 무대 위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런 교육에 익숙한 장르이잖아요. 다른 시각이나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안무, 무용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술 장르까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고민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아니면 저희와 같은 뭐 기획하는 기획자, 행정가들한테도 다 같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시는 또 이번 워크숍을 지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어떤 게 대안은 아니고요. 대안까지는 저희가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어떤 게 될 수 있을지를 조금 말씀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양은혜 선생님하고 조영준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양은혜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형준 아니면 안무님. 성주환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했죠. 하세요. 네. 더 얘기를 잘하시니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 뭐 일단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워크숍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아까 뭐 테리치도 그랬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은 질문에도 있었지만 그 파일럿 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에서만 계속해서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이랑도 뭔가 연결돼서 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어떤 뭐 이렇게 이런 매체나 환경들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는 뭐 그런 그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사실 뭐 이건 소리가 당연히 선생님 대안이 없는 안 들리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또 안 들리지.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들려요. 혹시 들리세요? 네. 네. 어디까지 얘기하다 끊겼나요? 짧게 얘기할게요. 뭐 아무튼 이런 매체나 환경이 되게 상황을 많이 결정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생각보다 잘 적응해 나간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저희가 작업 안에서만 계속해서 사용했던 파일럿 스페이스나 어떤 다른 그 사이 공간 아니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인식적인 공간들로 좀 더 넓혀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됐고요. 또 얘기하자면 지금 뭐 이렇게 팬데믹 록다운 관련해서도 이게 그냥 뭐 무용뿐만이 아니라 뭐 무용이 꼭 대면해야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무용이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예술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 사실 인제 점점 이렇게 되다가 점점 필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제일 먼저 통제되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제일 쓸모없게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음 그 예술이 뭔가를 향해 있어야 하거나 뭔가를 위해서 있어야 하거나 뭐 꼭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 어떤 예술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뭐 존재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뭘 얘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서 아무튼 무용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민수 씨도 저기 다시 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요. 죄송. 네, 이제 양은혜 선생님 말씀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조용준 안무가님이랑 손민선 건축가님 오늘 그 아들 출생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또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형준 안무가님 이야기하신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신체 활동과 어떤 접촉하는 거에 대한 제약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소통을 좀 지향할 수 있을지 일상생활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또한 어떤 작품이든 작품 제작이든 아니면 워크숍
같이 이런 교육 활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서 이런 신체 제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소통 발화 방식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번에 묵의 그 워크숍 저도 이제 첫날 참관을 했었는데 묵이 이제 본인들의 작업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보이지만 아날로그로 다 이뤄진 거라고. 근데 사실 묵의 공연이나 어떤 작품을 봐도 굉장히 쨍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기술 쪽으로 많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온도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뭔가 어떤 기술에 먹히지 않고 기술을 오히려 도구로 다른 감각으로서 그게 아까 수엔치 참여하셨었던 분도 했었던 이야기랑도 만나는데 그것을 새로운 감각으로서 어떤 도구로 잘 예술가 분들이 또 저를 또 비롯해서 잘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어제 이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건데요. 표기, 물질, 서명, 저항과 넘어섬 사이의 춤추기와 글쓰기 저자이신 가브리엘레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저희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신청하신 참여자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린 내용이라서 그 인터뷰 내용을 저희 김다일 주임이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아마 지금 예정돼 있기로는 그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손옥두 선생님이 정리를 하셔서 아마 추민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보시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양은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항영 큐레이터님이 대표로 운영하고 계시는 호랑이의 도약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손옥두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이 논문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읽었는데 너무 춤추기와 글쓰기라는 그 키워드만으로 너무 흥미로웠고 또 어제 옥주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내에서 춤추기와 글쓰기라는 주제 자체가 되게 화두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논문이 다뤄지면 좋겠다. 근데 논문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국내 무용계 그리고 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옥주님과 얘기를 했던 것이 인터뷰라는 형식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멋모르고 그래 해보자 했는데 그 사전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이제 손옥두 선생님과 양은혜 선생님과 저와 또 최수임 교수님, 세종대 교수님으로 계신 최수임 교수님을 섭외를 해서 2번의 스터디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또 공유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질문지를 만들었고 교수님께 전달을 드리고 어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논문의 내용은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네, 춤추기와 글쓰기에 대한 표기 이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표기와 물질성과 서명 이 세 파트에서 춤추기와 글쓰기를 다루시는데 교수님한테 이 논문이 한 10년 정도 쓰여진 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논문을 쓰시게 됐는지 또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바뀐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춤추기와 글쓰기라는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근데 롤랑 바르트나 장링랑 씨의 어떤 이론들을 살펴봤을 때 글쓰기 또한 춤추기와 비슷한 수행적인 공연적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적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교수님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질문지를 보내드렸던 질문에서 조금 방향이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제 인터뷰를 나눌 때는 좀 더 현 상황에 집중을 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옥주님이 해주셨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교수님이 어제 베를린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큰 페스티벌이 2개가 일어나고 있고 또 포츠담에 가셔서 한 공연을 보셨는데 조나단 버로우랑 마테오 파르지옹인가요? 그 두 듀오가 10년, 그 전에 되게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예전에 했던 작업을 복귀하면서 다시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꺼내보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이상하고 되게 뭐라고 하셨었죠? 이상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공연이었다. 근데 이게 예술가들이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전에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를 다시 꺼내보고 뭔가 다시 recollect라는 단어를 쓰였던 것 같은데 다시 수집하고 다시 작업하고 돌아보는 것들이 지금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가 처음에 이 안무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럼 다시 안무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와 결과 되게 다 있어서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교수님께서 10년 전에 쓰신 논문이다 보니까 현재는 또 많이 바뀌었다라는 지점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계속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때그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지금 현 시대에 다시 리라이팅 하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듀엣도 원래는 그냥 다 솔로로 이렇게 하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못 만나게 되고 다 이제 솔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듀엣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또 사건도 생기는 게 현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상 깊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댄스 필름이나 혹은 공연을 영상화하는 작업들로 많이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극장의 물리적인 그 관객 인원을 넘어서서 뷰어가 몇이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쪽으로 좀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거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객이 많아지는 혹은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이나 채널을 통해서.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나의 작업에서 나의 어떤 이 분야에서 이 언어를 어떻게 다시금 다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또 하고 계실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뭐 기관에서든 혹은 매체에서든 다시 좀 그거를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술가들을 기술과 만나도록 계속 이렇게 푸시하기보다는 좀 더 자기 작업을 좀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허락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이제 무용 이론에 대한 이제 현황이
지금 동시대에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들과 발맞추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전반적으로 이론이 많이 이렇게 갭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작품 활동들과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국내 무용 이론 쪽에서 이런 살아있는 무용 이론에 대한 영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었어요. 요번에 교수님 온라인 인터뷰 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미술관의 큐레이터 분들을 통해서 안무라는 개념과 무용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게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무용계에서도 이런 안무에 대한 개념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금 해석되고 있는지를 같이 해석하면서 이 예술씬 안에서도 좀 균형을 이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가브리엘레 교수님 온라인 인터뷰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께도 좀 많이 좀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었었고 또 그런 좋은 논문을 또 국내에 또 번역해 주신 손옥주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그런 지면이 허락된 또 호랑이 도약께도 감사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 김다일 주임이 얘기한 것처럼 어제 그 가브리엘레 교수님 인터뷰 내용은 저희 추민 9월호에 게재될 예정이에요. 9월호 또는 10월호 준비를 9월호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손옥수 선생님 원고가 어떻게 될지가 조금 그래서 어제 방금 끝난 상황이라 9월호 또는 10월호예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남기신 분이 없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해서 그런가요? 혹시 저희 진행하는 동안 보셨어요? 저희가 비가 막 오다가 햇볕이 들다가 비가 오다가 막 계속 지금 완전 왔다 갔다 하는 날씨 속에 저희 오늘 이제 식후 커넥션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런 출연을 처음 해봐서 제 카메라를 안 보고 밑으로만 보고 지금 한다고 진행자가 진행만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3시에 저희 다음 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식구 커넥션 2를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